네, 지금부터 영상 녹화가 시작이 됐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전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없고 사실 스텔라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당일날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말레이시아 뭐 조호바루에 처음 가시는 분도 많고 이전에는 이제 인천 그 조호바루 세나이 공항 직항 진에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영향으로 직항이 이제 중단이 되었고 다시 복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대부분이죠. 대부분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셨다가 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국경을 넘어서 이제 조호바루로 가시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전보다는 이제 하늘길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한 달 살기 좀 시작했을 때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호바루 직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레이시아 조호바로 저희가 한 달 살기 시작했을 때 첫 해에는 한 가족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7가족, 16가족, 50가족, 100가족 이렇게 계속 매년 갈수록 뭐 인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뭐 일단 내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라는 곳이 일단은 보호자와 미성년자 학생들이 와서 생활하고 시간을 보내기에 나쁘지 않은 곳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여타 뭐 동남아시아 국가의 이미지에 비해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가 상당히 도시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교육열도 상당히 높은 국가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하기 전에도 사실 조기 유학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말레이시아만 한 20년째인데 초창기에는 저희는 영어 캠프 위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뭐 말레이시아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했죠. 사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지금은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파트너 협력사들에게 이렇게 파트너 협력사에게 이제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워낙 또 코로나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이제 올 여름, 올 겨울 2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나도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셨고 2년 전에, 3년 전에 상담하시고 문의하셨던 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코로나 이전 때 이렇게 예약하셨다가 그때 취소하시고 저희가 환불 내지는 이제 그거를 2월 해드린 고객님들도 이번에 다시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때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벌써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가지고 찾아주는 고객님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렇게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신 만큼 좀 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더 검증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우리 고객님 마이에듀케이알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를 최우선으로 삼고요. 일단은 이제 스텔라 국제학교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시작에 앞서서 일단은 말레이시아 방문 후기를 좀 SNS에 올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쪽 이 밴드 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조우바로 한 달 살기 밴드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조우바로 한 달 살기 밴드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보이시죠? 대부분 고객님들 다 여기 가입을 하셨을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이 가입하셔가지고 뭐 자료들 보시면 이제 이미 보시면 마크로 링크에 이제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고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텔라 국제학교 캠프는 아직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뭐 입국하신 분은 안 계시는데요. 이제 조만간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뭐 좋은 정보라든지 팁 같은 게 있으시면 여기에 이게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렇게 엠보라는 분께서 벌써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상당히 소중하고 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처음 가시는 분하고 저처럼 이제 여러 번 방문했던 사람들과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정보들 많이 남겨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소정의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30만 원, 베러 20만 원, 굿 10만 원 정도 상당의 그런 그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다들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스텔라 국제학교에서 나온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먼저 볼게요. 어디 여기 있는데 잠시만요. 화면이 공유가 안 되네요. 공유 완전히 있네요. 지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자료가 있는데요. 일단은 핸드북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스텔라 국제학교 윈터 캠프 페어런츠 핸드북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1차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뭐 말레이시아 입국하는 그 시점이 임박해서 빠르게 뭔가 회신과 정보들을 얻고 싶으시면 현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현지 담당자들 저희가 다 연결을 해 드릴 거고요. 그분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저한테도 당연히 물어보셔도 저희가 기꺼이 지금처럼 답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제가 질의를 받으면 제가 다시 전달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분한테 전달을 받아서 또 이렇게 고객님들에게 그 사항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임박해서나 아니면 현지에 들어가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현지 담당자랑 연락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연락을 받을 수 있고요. 혹시라도 그 담당자가 부재 중이거나 만약 연락이 안 되거나 답변이 좀 미진할 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드북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좀 드릴게요. 핸드북 보시면 이제 장소는 이제 스텔라 국제학교인데요. 이 페이지를 보기 전에 일단은 구글 지도로 한번 예, 구글 지도로 한번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닌데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저희 밴드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준비 팁이라는 이 공지사항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 한 달 살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상단에 이 공지사항을 유지를 하고 있을 거고요. 일단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지도 먼저 볼게요. 여기 제일 하단부에 10번 조우바로 한 달 살기 지도라고 있는데요. 뭐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조회수가 좀 올라온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게시물을 들어가시고 이 지도를 클릭하시게 되면 예, 지도를 클릭하시게 되면 조우바로 한 달 살기 지도가 보입니다. 제가 이제 만든 지도이고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스텔라 국제학교에 가시니까 스텔라 국제학교를 한번 볼게요. 스텔라 국제학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의 이제 국경에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이 이스칸다르 푸테리 하버 쪽에 위치한 이스칸다르 지역인데요. 이 스텔라 국제학교를 보시면 지금 이제 구글 지도가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이 구글 맵상에는 여기가 공사 중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공사가 끝나서 이 건물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 맵에서 이쪽 사람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스트리트 뷰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딱 사람을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스텔라 국제학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스텔라 국제학교는 아니고요. T가 스위트라는 레지던스 건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우바로 초창기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숙소이고 그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스텔라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있는 아주 뭐 큰 규모는 아니고 작은 규모의 학교이고요. 이 학교에서 이제 영어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보통 여기가 이제 지금 보이시는 방향이 일방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진입을 안 되고요. 이 반대편 방향에서 진입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 보이시는 좌측 건물동에서 우리 학생들이 캠프를 하게 될 거고 그 오리엔테이션 첫날 그리고 스텔라 국제학교 캠프 첫날 이 밑에서 이렇게 선생님과 스태프들이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시게 되면 이제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캠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보시면 지금 여기 위치가 트리니다드라는 호텔인데 이제 스텔라 국제학교는 이 트리니다드 호텔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묵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숙소에 계시는데요. 일단 트리니다드 호텔에서 이 그 스텔라 국제학교까지는 걸어서 한 7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호텔을 나오셔가지고 이쪽 길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기에 편리하시고요. 뭐 처음에는 낯설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통학 셔틀을 이렇게 타고 이동하신 분도 계시는데 한 중반 정도 되시면 대부분 많이 걸어 다니시거든요. 충분히 걸어도 갈 만한 거리이고요. 뭐 갑작스럽게 비가 오지 않거나 하시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 무료 통학 셔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호텔에서 셔틀을 타고 이동하시는 거를 일단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환경이 낯설지 않게 되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제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호텔과 학교 위치가 이렇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푸테리 하버라는 이제 그 바다와 인접해 있는 항구예요. 여기는 이제 요트 선착장이 있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국제 회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싱가포르로 가는 이제 국제선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배를 타고 뭐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용기가 있거나 아니시면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해안 국경선이 있는 거고요. 뭐 바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싱가포르 야경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1월 1일 날 이전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이 이제 중국계 화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국계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계들 이제 뭐 신년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정 때 이제 같이 우리 같은 문화권이니까 그쪽에는 이제 정말 폭죽놀이, 불꽃놀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많이 하고 싱가포르도 많이 하는데 서로 다 보입니다. 농장 삼아서 뭐 드론을 띄어서 넘겨도 갈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접해 있으시고요. 우리 고객님들은 대부분 그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내리셔가지고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협력업체의 그런 이제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지역으로 이동하시게 되는데요. 트래픽이 없으면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고 이제 국경을 아무래도 이게 첫 번째 다리와 두 번째 다리 이제 국경을 넘다 보니까 이미그레이션에서 좀 막히게 되거나 줄을 서게 되면 좀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11인승 이하의 스타렉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굳이 이미그레이션에서 하차를 하지 않고 차 안에서 여권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국경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이제 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좀 더 편리하게 국경을 통과하실 수 있고요. 시간이 이제 트래픽이 없거나 이제 너무 혼잡한 시간대가 아니시면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안쪽으로 해서 숙소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시고 지금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픽업 신청하신 분들은 그 제 차 그 담당자한테 연락을 받으셨으면 두 번, 세 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실 매년 이렇게 어쨌든 매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 전달이 됐어도 잊어먹는 경우도 생기고 누락되는 경우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페이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컴퓨터상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 페이퍼는 분실되거나 파손돼서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뭐 엑셀 창이 갑자기 뭐 지워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시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출발하기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한번 전달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모든 문의가 아무래도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딜레이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담당자에게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그 확인들이 좀 미진하거나 부족할 경우에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이 스텔라 국제학교가 위치한 곳이 사실 이제 푸테리 하버에서도 이제 뭐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사실 이쪽 지역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달 살기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제 티가 레지던스라는 곳이 보시면 하늘에서 보는 뷰만 보셔도 알겠지만 수영장도 잘 되어 있고 뭐 건물 객실 수도 많아서 사실 여기가 이제 가장 티가 레지던스라는 곳이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했던 숙소였고 가장 빠르게 마감이 됐던 곳인데 어쨌든 코로나19가 엄습하면서 거의 2년 반, 3년 가까이 어쨌든 숙소들이 단기 숙소들이 이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가 좀 안 됐었죠. 이용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숙소에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뭐 불량 요소가 많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지금은 이쪽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한 100개 이상 저희가 이 숙소를 공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에어비앤비 통해서 이제 예약하신 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여름에도 사실 문제가 많이 터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배관 문제라든지 곰팡이 문제라든지 벌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시 발생할 수는 있어요. 어느 숙소든지.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리니다드는 호텔이기 때문에 상시 관리가 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또 저희가 이제 일부 그 스텔라 국제학교 캠프 신청하신 분들에게 마크로링크라는 숙소를 좀 예약을 해드렸는데요. 이 숙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좀 더 깔끔하고 아무래도 그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적겠죠. 그래서 그쪽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많은 분들 올 겨울만 해더라도 저희가 한 300에서 350명 이상의 고객님들을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컴플레인 내지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숙소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좋은 숙소는 많이 있습니다. 뭐 서던 마리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급진 그런 주거 단지이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푸테리 코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플레이저 플레이스라는 곳도 있고요. 여기 보면 임페리아, 앵콘 마리나 그리고 알마스 티가 레지던스 스위트가 이제 사실 이쪽에서 이제 가장 뭐 많이 선호받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이제 숙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트리니다드 호텔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호텔 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호텔은 좀 트리니다드보다는 젠 호텔이 좀 깔끔하고 더 좀 약간 더 비싸고 고급집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달 동안 생활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트리니다드 호텔을 정한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뭐 이 젠호텔 옆에 스타벅스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그 요트 선착장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점이나 펍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짠내 투어 팀들도 이쪽에 와서 좀 다녀갔었고 이쪽에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다녀갔던 게 벌써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항구다 보니까 요트들이 많이 정박해 있고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산책 다니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말레이시아 조호바로 이 지역은 상당히 안전하고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치안 불안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좀 고급 콘도용 레지던스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로컬 말레이시안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아니고요. 뭐 바로 붙어 있는 싱가폴리안들이 집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가폴리안들이 세컨홈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중국인들이 또 세컨홈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분양 열풍이 한때 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오너들도 많고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은 분들이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아예 정착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단기 자기가 쉬기 위해서 잠깐 쓰고 있는 숙소 용도나 투자 용도로 많이 이제 이렇게 분양이 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방학 때 단기 숙소로 이제 공급이 가능한 물량들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지도 보시면 여기 뭐 여러 가지 MEC 아카데미나 EC 여학원, 파라곤 국제학교, 래플스 아메리칸 스쿨, 뭐 페어브 국제학교 이렇게 위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래플스 아메리칸 스쿨이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요 색임만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 이제 위치가 어디에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뭐 교육기관은 이제 뭐 관심 있는 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숙소는 아까 전에 트리니다도 보여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마크로 링크라는 숙소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로 링크가 이쪽에 있구나. 학교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실 수도 있고 또 구글 지도에서 보기라고 클릭을 하시면 실제 이제 구글 지도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사진들이라든지
그렇죠. 다양한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리뷰 같은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 서칭을 하고 이렇게 뭐 보시면 사실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하시는데 훨씬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로 랭크가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프리스티라는 숙소가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레고랜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고랜드 맞은편에 메디니몰, 몰 오브 메디니라고 있는 쇼핑몰이 있고요. 여기도 스타벅스 있고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엘리시아 뭐 빼고 트리니다드 호텔 다시 한번 트리니다드로 가셔가지고 음, 보시게 되면 이쪽 앞에도 보시면 음. 뭐 호텔 내에 조식을 하실 수 있는 식당이 아마 3층인가 4층인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건물이랑 붙어 있는 그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로컬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라기보다는 식당이죠. 말 그대로 이제 그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이 저렴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좀 낯설고 해서 좀 주문하기도 좀 이렇게 쭈삣쭈삣 하실 텐데요. 여기 부담 없이 가셔가지고요. 뭐 메뉴판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손가락질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먹어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일단은 이쪽에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도 상당히 다양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도 이용해 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낯선 곳을 가시게 되면 그 말레이시아가 어쨌든 우리보다 훨씬 더 물가가 저렴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물가가 저렴한데 사실은 우리는 관광객이다 보니까 이제 현지인들이 다니는 식당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보다는 우리들만의 리그에서 많이 노시는 것 같아요. 뭐 한국 식당을 가신다든지 외국 나가서 한국 식당을 가신다든지 또 식당을 가더라도 좀 더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좀 더 익숙하고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명도가 있는 프랜차이즈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런 데는 마찬가지로 거의 우리나라의 뭐 가격이 한 80% 내지는 100% 가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계속 이용하시다 보면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돈을 쓰거나 한국에서 돈을 쓰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런 로컬 식당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사실 식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이브가 되고요. 그리고 마트나 이런 것들도 좀 화려한 외국인들과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마트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로컬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마트를 이용하시면 확실한 물가 차이를 느낄 수 있거든요. 아, 싸다. 정말 싸구나. 말레이시아 물가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한 절반에서 한 60%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비용들도 세이브가 될 수 있고 또 어차피 외국 나가서 계속 한국 음식만 먹을 게 아니라 외국 나가서 현지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가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고 정말 인종의 용광로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나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계 화교 비율이 한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계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중국계가 있으면 또 음식 역시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이 정말 다양한데 좀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후에 그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근 편의시설 그 지도 한번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가볼 만한 데 있으시니까 이것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형 쇼핑몰, 이제 이스칸다르 지역은 말 그대로 좀 외국인들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좀 잘 조성되어 있는 신도시 같은 느낌이라면 이 신도시 같은 느낌의 도시는 이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를 잇는 첫 번째 다리, 노란색이 이제 첫 번째 다리하고 두 번째 다리를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는 원도심 내지는 구도심이라기보다는 원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현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많이 발전돼 있어서 이쪽이 사실은 좀 가면 정말 북적북적하고 활기차고 사람들도 많고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링크로 가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못지않게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깔끔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용을 하실 때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곳에 이제 편의시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패러다임 몰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한번 가시면 하루 종일 놀아도 다 못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거의 뭐
코엑스 스타필드 정도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각종 명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웬만한 것들 다 팝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놀만하고요. 쇼핑도 할만하고 다양한 물건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뭐 실내 아이스링크도 들어와 있고 해서 뭐 쇼핑이나 이런 거 구경하기 좀 좋으니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뭐 주말이나 쉬는 날 이용해서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말레이시안들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습들도 구경하실 수 있고요. 또 필요한 물건들도 이렇게 관광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더운 나라인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기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느새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이런 장식들을 보기가 좀 많이 예전보다 힘들어졌는데 말레이시아 가면 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기념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뜨거운 나라에서 크리스마스의 그런 기분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도 기분이 묘하면서 새롭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외에도 뭐 에이온몰이라고 해서 또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여기 역시도 이제 하루 종일 돌아봐도 좀 부족할 정도로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가실 때 뭐 같이 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트리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텔라 캠프 가시는 분들 많고 또 스텔라 영어 캠프가 좀 저학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보호자님들도 연령대가 비슷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통학하면서 호텔 앞에서 서로 인사하시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또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이런 쇼핑몰 가실 때 십시일반해가지고 뭐 그릇 같은 거 같이 불러서 다니시면 아무래도 좀 더 든든하시고 좀 더 위안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볼 만한 쇼핑몰 다 제가 한 번씩은 다 가봤던 곳이고 다 가볼 만한 곳이고요. 뭐 조호바루 프리미어 아울렛은 예전에 이제 그 세나이 공항 갈 때 한 번씩 들렸던 곳인데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렇게 그 우리나라 워낙 명품 그게 잘 돼 있어가지고 명품 아울렛이 잘 돼 있어서 거기에 뭐 가셨던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좀 작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나름 어쨌든 조호바루에서는 가장 큰 명품 아울렛이니까요. 여기도 한번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또 가셔가지고 볼만 하기도 합니다. 뭐 여기 굳이 뭐 여기는 이제 그 조호바루 세나이 공항 가다가 이제 가는 길에 있어서 한 번씩 이제 들리는 코스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떨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갔다 온 지 벌써 한 3년 정도 돼가지고 지금 많이 다시 활성화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양한 명품 아울렛이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쇼핑이나 대형 쇼핑몰 외에도 일단은 이제 일단 가까운 거리에서 일단은 가볼 만한 곳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북기린다에 있는 A연몰이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 있고요. 우리 스텔라 국제학교에서 그 그랩을 타면 한 15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거든요. 15분도 안 걸릴 겁니다. 뭐 그랩 비용도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이 쇼핑몰 안에 환전소도 있습니다. ATM기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우리 그 호텔 옆에 그 푸테리 하버 쪽에서 보면 ATM기 있고 한데요. 아무래도 환전 비율은 조금 이쪽보다는 비싸요. 그래서 이쪽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고 이 건물 안에 환전소가 있기 때문에 환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보호받는 느낌이 들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푸키딘다 A원몰에서도 환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맞은편에도 환전소가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길거리에 나와 있고 거기서 들어가는 환전소다 보니까 좀 우리 고객님들은 여기보다는 이 건물 안에 있는 환전소를 이용하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안에 영화관도 있고 하니까요. 영화관도 있고 여기 쇼핑몰이 좀 상당히 여기도 좀 뭐 다른 데 더 큰 데도 있지만 일단 가까운 쇼핑몰 중에서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좀 구매하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이 스텔라 국제학교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이 어디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조그만 규모의 편의점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고요. 이쪽에도 편의점이 있고 하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편의점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살만한 것은 없고 간단하게 음료라든지 뭐 간식 정도 이렇게 살만한 편의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그 뭐냐 그 유심을 팝니다. 그래, 유심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유심을 팔고 있기 때문에 유심 같은 거 미리 준비 못 하시거나 멀리
가서 구매하기 어려우시면 여기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아까 얘기한 A원 국기린다의 A원물 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 장바구니 모양의 이제 카트 모양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보시면 프레시마트라는 곳이 여기 있고요. 뷰가 안 뜨네요. 잠시만요. 예. 여기도 구글 지도에서 보기로 한번 할게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마트가 하나 좀 큰 게 여기도 정말 많이 이용했던 곳 중에 하나이고 예전에는 이제 한국 뭐 불고기라든지 뭐 콩나물이라든지 뭐 두부부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팔 정도로 상당히 이제 한국 식품 코너가 들어와 있었는데 올 여름에 갔다 와 보니까 그 코너는 철수를 했고 이 마트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단은 그래도 걸어서 다닐 만한 곳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을 좀 보시자면 이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팔고 있고 해서 여기서 1차적으로 급한 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멀리 안 가실 거면 여기서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쌀도 팔고 있고 이런 와인 종류나 술도 팔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술을 안 파는 곳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하는데 혹시 뭐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면 여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일단 말레이시아는 술, 담배가 우리보다 비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비싸고요. 술도 우리보다 좀 비쌉니다. 어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싸게 하지 않고 일부러 정책적으로 좀 비싸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렴한 편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 버터링, 후레쉬 뭐 비례해가지고 한국 과자들도 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들 생각이 나거나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 들려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은 아까 이 레고랜드 몰 안에 있는 이쪽에도 이제 마트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BIG라고 빅이라는 마트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사실 좀 비쌉니다. 여기도 싼 편은 아니고 약간 느낌도 좀 약간 고급져 보이고 해서 여기도 좀 가격이 저렴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뭐 어쨌든 가까운 편에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용할 만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가장 가까우면서 현지 로컬 사람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좀 가격대가 좀 현재 물가랑 그러니까 현지 물가랑 좀 근접해 있는 곳을 찾자면 그 EC 여학원 가는 쪽에 보면 그 EC 여학원이 여기 위치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스텔라 국제학교 여기인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제 녹색 지대이기 때문에 바로 가는 길은 없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뭐 차량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써네이 빅 뭐 박스 리테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정식 명칭은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써네이 빅박스 리테일 파크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막 완공이 돼가지고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곳인데요. 이 지역이 보시면 그 써네이 그룹이 다 개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시 어학원 옆에 보면 좀 한동안 되게 유명하고 지명도 있는 써네이 국제학교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캐나다계 국제학교이고 쿠알라룸푸르에도 있고 조호바루에 있고 한동안 그 한국인 학생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서 정말 대기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한국 학생들이 철수를 했지만서도 지금 코로나가 다시 열리면 코로나 제한이 좀 풀리면서 초창기에 그 써네이 국제학교 문의가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쉽게도 이제 어쨌든 국제학교 업무를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지금 학생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써네이 국제학교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이씨 어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도 자야그로스라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마트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도 스타벅스도 들어와 있고요. 뭐 초밥도 팔고 있고 이 건물 2층에 보면 틈새 라면이라고 해서 한국식 라면도 팔고 있고 뭐 치킨도 팔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오시면 또 한번 들릴 수 있을 만한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가 좀 그랩이 좀 안 잡혔어요, 여름에.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하면서 이렇게 외지인 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랩이 많이 잘 잡혔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인적이 좀 드문드문 끊기다 보니까 뭐 그랩 기사들이 이제 많이 안 왔었는데요. 올 여름을 기점으로 또 이제 올 겨울에는 이제 거의 예년에 한 7, 80% 이상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랩 기사님들한테 소문이 나서 많이 오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뭐 차량을 렌트하시거나 뭐 가능하신 분들은 이쪽에 오셔가지고 시간을 보내셔도 되고요. 여기보다는 좀 좋은 곳은 뭐냐면 이 지역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 이제 NSK라는 현지 로컬형 큰 마트가 있고요. 약간 이제 대형 식자재 마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물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벌써 진열되어 있는 규모도 상당히 크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식품 코너도 있고 이런 것들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쌀 같은 거라든지 포장도 뭐 대형 단위로 구매가 되어 있고요. 뭐 정육 코너도 있고 뭐 생선 코너도 있고 야채 코너도 있고 하니까 여기 오시면 일단은 인근에 있는 가까운 곳 중에서 여기가 좀 규모도 가장 크고 물건도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하루 이틀 이제 뭐 그 다음날 좀 이렇게 주변 그러니까 첫날 도착하시면 거의 새벽에 도착하시니까 첫날은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게 될 거고 둘째 날부터 이제 좀 주변 환경들을 탐색해 보실 텐데요. 여기를 한번 오셔가지고 좀 필요한 물건들을 한번 싹 장을 보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오시는 거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 안에 아이들 실내 놀이시설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근처에 바로 여기 엑스 선의 엑스박스 그 드라이빙 레인지가 있습니다. 엑스박스 골프가 있고요. 여기 오시게 되면 이제 한국인 분께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말 통하고 있고요. 여기 레슨 프로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뭐 그 골프 레슨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 부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고카트장도 있습니다. 카트장도 옆에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저희가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레슨 했던 곳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고카트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이렇게 와 보실 만한 곳이라는 거 한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우리나라 식당 뭐 음, 여기 미스터 닭갈비도 있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올 여름에는 가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식사하고 쇼핑할 만한 곳이 꽤 들어와 있고 또 옆에 보면 그 건물들도 다 올라와 있고 써네이 호텔도 지금 완공이 돼서 그 EEC 여학원 영어 캠프 하는 학생들은 이 써네이 호텔을 이용하게 됐거든요. 원래는 이제 라마다 호텔을 이용했었는데 라마다 호텔이 약간 노후화되고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호텔이 좀 더 훨씬 더 깔끔하고 좋아서 이쪽에 가게 됐는데 어쨌든 이쪽 지역이 많이 개발이 되고 좀 유동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근 편의시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볼 만한 곳 해가지고 뭐 워터파크라든지 동물원, 반딧불공원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인근에 가볼 만한 곳은 아니죠. 이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가시고 도움받을 수 있는 병원도 여기 있으니까요. 병원은 에코보타닉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좀 그 서칭을 해보고 그다음에 구글 지도에서 보고 후기라든지 별점 같은 거 좀 참고해서 그래도 깔끔하게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일단은 이제 리스팅을 해놨으니까요. 뭐 일단은 굳이 안 찾아보고 다들 넘기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제 열이 나거나 여기가 더운 나라다 보니까 실내 냉방이 정말 너무 세다고 느낄 정도로 많이 추울 때가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항상 그 옷 같은 거, 긴팔 같은 거 항상 준비를 안 해오시면 좀 감기를 걸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덥다고 에어컨 켜놓고 주무시면 정말 감기가 무조건 걸립니다. 목감기라든지 감기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져온 약이라든지 복용을 해서 다행히 차도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또 병원을 이용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병원들을 많이 이용하시게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삼성병원급의 이제 글렌이글스 매디니 병원이라고 사실 너무나도 큰 병원이 대형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우리가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병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주 큰 병원이 이게 들어와 있죠.
여기는 굳이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일단 리스팅을 해놓은 그 클리닉 정도 규모의 병원을 가시게 되면 그런 것들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후기 같은 거 보고 좀 친절한지 안 한지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스크린을 한번 했으니까요. 이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스텔라 필드 트립이라고 해서 스텔라 영어 캠프가 이제 3주 단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주의 단위로 운영이 되는데 매주 아마 수요일 정도에서 외부 필드 트립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는 곳이 시나 에코파크 리조트라는 곳이고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나 에코 리조트라는 곳을 가게 되고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뭐 동물 농장 체험이라든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동물 같은 것들도 있고 먹이주의, 모의주의 같은 것들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직접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고 뭐 하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저희가 그 스텔라 국제학교에서 첫 주차 가게 되는 이제 필드 트립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레이시아 전통 마을이라고 해서 원도심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링크, 첫 번째 퍼스트 링크 우드랜드라고 불리우는 퍼스트 링크이고요. 이 저기에 보시면 이제 말레이시아 전통마을 여기 마찬가지로 예전에 짠내 투어 팀에서 왔다 갔던 곳이고요. 말레이시아 조우바로 이렇게 소개했던 곳인데 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여기서 이제 말레이시아 전통 문화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학생들이 2주차 때 방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체험학습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주차 때에는 이제 스텔라 국제학교는 여기를 자주 가더라고요. 그 일종의 벌꿀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나파크네 방금은요. 네. 좀 멀리 가시네요. 여기 있네요. 네. 거의 이제 해변가 그 서쪽 해변가 쪽에 있는 그 벌꿀 농장인데요. 여기도 이제 지금까지 매번 가가지고 아이들이 재밌게 잘 놀다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아이들 뭐 가서 여기서 또 현장 학습 체험하게 되는 공간이니까요. 이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지도는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간중간 또 좋은 정보나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있으면 계속 누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모바일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 이제 한 달 살기 밴드로 돌아와서, 밴드에 앞서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스텔라 국제학교에서 네, 그 배포한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 봤는데, 뭐 이렇게 그냥 정말 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아주 기본적인 필수적인 기본적인 자료인데요. 일단 아까 전에 이제 요 자료를 보다 넘어간 이유가 이제 스텔라 국제학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갔고요. 일단은 이제 뭐 여러 블록이 이제 건물이 나눠져 있는데 그걸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1층에 가게 되면 담당 스태프들이 나와서 이제 첫날 아이들 이제 명찰 나눠주게 될 것 같고요. 그 명찰을 가지고 이제 학생이 올라가게 되고 아마 하교할 때는 다시 명찰을 반납하게 되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명찰을 가져와서 명찰이 남아 있으면 학생이 등교를 안 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명찰을 차고 분실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에 왔을 때 명찰을 가져가셔야지 명찰을 안 가져가시고 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학교 스텝은 이 학생이 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이제 어드미션 오피스라고 해서 입학 관련한 그런 담당하는 행정사무실이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첫날 오리엔테이션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스텔라 국제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때 많은 정보들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참석하셔가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참가하는 그 오리엔테이션 행사이니까 참가하시면 될 것 같고 8시 반 이전까지 도착하시게 되면 학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 오리엔테이션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드렸고요. 오리엔테이션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뭐 필드 트립에 대한 정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졸업식에 대해서 또 나와 있으니까 또 보시고 마지막 날 꼭 학부모님들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일정은 뭐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타임을 보시면 아침 8시 반에 도착해서 그 아이들 명찰 받고, 그 다음에 아침 이제 오리엔테이션 데이 할 때는 아침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간식하고 점심을 이제 제공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첫날 오리엔테이션 데이 때에는 아침이 제공이 되니까 어머니께서도 식사하지 않고 같이 와서 아이랑 같이 식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심까지 제공이 되니까 점심까지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 첫날 그 오리엔테이션 할 거고요. 학교 시설 뭐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거고, 아이들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연령과 레벨을 고려해서 반이 배정이 될 거고요. 한 반은 최대 맥스 15명이라고 학교에서 안내를 했었고, 그 학생의 이제 레벨에 따라서 좀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학교에서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일정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아이들 첫날 해서 아이들 이제 이게 와우라고 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전통 연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첫날 그 전통령 만드는 이 체험, 그 아이들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좀 친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수업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어색하고 그런 것들이 효과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끼리 친해질 수 있게 이렇게 활동적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스포츠 활동, 그 첫 주에는 테니스하고 스위밍이 있고요. 둘째 주는 스위밍하고 테니스 이제 그룹과 A, B 나눠서 이제 교체해서 들어가고요. 셋째 주에는 실내 암벽 등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 클럽 활동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좀 좋은 품질의 그 인식하기 편한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리엔테이션 뭐 스텔레스 제공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너무 심플해서 간단하니까 일단 이것만 보는 걸로 하시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 우리 교벌 한 달 살기 밴드 안에 있는 그 두 번째 공지사항 항상 제가 이번 그 2월 달까지 유지할 거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어쨌든 해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그 전원 코드 모양이 다릅니다. 이거 저희가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긴 삼구 모양의 이제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한국에서 가져온 아무리 좋은 그 전자제품이라도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준비를 해 오시고요. 뭐 또 인터넷상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다이소 가시면 뭐 거의 없는 동네, 뭐 웬만한 동네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시면 한 5천 원 안쪽으로 아마 사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각 방마다, 방이 2개면 방마다 하나씩 두시고, 거실에 해서 한 3개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방이 1개짜리면 2개 정도 준비를 해 오신 다음에 멀티 콘센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 꽂아서 쓰시면 일단은 전원을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 가져오시면 첫날 뭐 그 휴대폰 충전도 안 되시고요. 불편하시거든요. 주변에 예전에 파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 여름 같은 데 보면 없었고, 올 겨울에 지금 미리 가신 분도 미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저희가 안 해서 미처 말씀 못 드려가지고 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가져가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일단 전원이 들어와도 인터넷이 안 되면 사실 이제 현지에서 먹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이제 메인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서브폰인데, 이 서브폰에다가 그 말레이시아 현지 유심을 가입을 해서 거기서 뭐 데이터를 많이 주는 플랜을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주는 플랜에 가입한 핸드폰으로 와이파이 테더링을 설정을 해서 와이파이를 생성을 하시고, 메인폰은 항상 와이파이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시면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안드로이드 환경 지금 거의 대부분 삼성폰이죠. 삼성이나 예전에 LG 아니면 뭐 중국 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안드로이드 폰과 지금 애플의 이제 두 가지 진영의 이제 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플 중에 T 전화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T 전화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그거를 설치를 하시고 그 T전화에 대한 설치만 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가서 가입까지 하시고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편리한 게 뭐냐면 인터넷,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환경에서는 국내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통신 환경을 유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냥 국제번호를 안 누르시고 한국이랑 통화가 가능하시고 그냥 제가 해외에 있어도 전화를 하시면 제가 한국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무료로. 그 통신 물론 이제 월 요금과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무제한 요금제 많이 쓰게 되고 뭐 5만 원 정도 되는 뭐 보통 그 플랜을 많이 쓰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플랜을 쓰시는 분들은 그 와이파이가 연결되고 T 전화를 그 설치를 해 놓으시면 해외에서도 국내랑 통화하고 국내에서 오는 전화를 받는데 국내랑 동일한 환경으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한번 설치해 보시면 그런 게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그 외에도 그 T전화 외에도 일단 T전화 어플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좀 필요한 그런 어플들이 좀 있습니다. 음, 네. 요, 제 핸드폰 바탕화면인데요. 이게 단독으로 안 나오네요. 음,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예. 음, 예. 지금 좀 보이시죠? 일단은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제 휴대폰의 이제 바탕화면 중에 하나인데 이 화면이 제가 이제 해외 출장 갈 때 쓰는 바탕화면이고요. 이제 뭐 이게 보통 해외에서 있을 때 이제 좀 유용한 어플들만 바탕화면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T 전화라는 예, 어플인데요. 이 T 전화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일단 이 T 전화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국내랑 동일한 환경으로 이제 이 전화를 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깔아야 될 어플도 여기 쭉 안내를 해 드렸는데 일단 그 다음으로 필수적인 어플이 이제 그랩이라는 어플입니다.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 마트 배달이 다 한 어플에 통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가장 애용하실 어플이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에도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편리한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플을 좀 설치해서 미리 설치해 놓으신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계정까지 가입을 좀 해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기왕이면 카드까지도 다 등록을 해 놓으셔가지고 하시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장점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내역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 올 여름에 제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뭐 그 출장 가서 그랩을 이용했던 내역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고 비용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3링기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3,900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 뭐 7링기시면 한 37에 21, 2,100원. 1링기당 한 300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링기당 우리나라 돈은 얼마다 이렇게 이해하기 편리하시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7링기 2,100원, 2,400원,
3,000원. 이 정도대로 이제 뭐 이동하시면서 이용이 가능하시거든요. 여기는 이제 코타키나바루 출장을 갔을 때 이제 썼던 내역들이고, 여기 보시면 트리니다드 제가 이제 지난 여름 출장 때 트리니다드에서 이제 이렇게 머무면서 이제 뭐 주변 어학원이라든지 환경들 다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구링깃, 팔링깃 그리고 여기 트리니다드에서 제가 이제 세라이 공항 조호바루 국제공항까지 갈 때 46깃이니까 355,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호바루 직항이 있었으면 15,000원 정도만 되면 돌아올 때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그랩 좀 이용하시면 뭐 픽업 서비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타키나바루 출장 가려고 조호바루 세나이 공항에서 이제 코타키나바루로 넘어갔는데요. 일단은 좀 일부 뭐 스텔라 고객님인지 다른 어학원 고객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정 중에서 뭐 코타키나바루 갔다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뭐 쿠알라룸푸르 갔다 오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때 굳이 픽업 서비스 이용하지 않으시고 이 그랩 서비스 이용하셔가지고 가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랩 서비스가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국내에 있어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랩 푸드가 있고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요새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랩 푸드라는 게 있고 배달의 민족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의 민족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푸드 배달, 배달의 민족 서비스라든지 마트 배달 이 서비스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실 어플이니까 이것들도 미리 시간 내셔가지고 미리 깔아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 번역기 일단은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환경이라면 구글 번역기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통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 깔아놓으시고요. 그랩 말씀드렸고요. 뭐 티저나 웨이즈 우리나라의 이제 티맵 같은 거거든요. 티맵. 그래서 만약에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티맵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의 티맵인데 약간 소셜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셜 기능이 뭐냐면 가다가 경찰 있으면 유저가 딱 제보를 해줘요. 아, 경찰 있다. 그거보다는 이제 가다가 사고가 났다 하면 여기 사고 났어. 돌아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유저들이 다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정체되고 있어. 여기 사고가 났어. 뭐 여기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참여 활동을 통해서 레벨이 올라가고 경험치가 올라가는 랭킹 시스템도 돼 있어서 좀 재미있는 어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해결은 뭐 나는 운전 안 하고 그랩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랩을 이용하실 때에도 저는 이 웨이즈나 구글 맵으로 목적지를 일부러 찍어 놓기를 권장을 드려요. 물론 말레이시아 그랩 기사님들이 다들 신분이 다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처럼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다양한 인종 뭐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낯설 수도 있고 좀 약간 낯설다 보면 좀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낯설 수도 있고 행여나 내가 관광객이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돌아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찍어 놓으시면 돼요, 위치. 예를 들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들 뭐 트리니다드 호텔에서 찍어 놓고 지금은 이제 머니까 안 되는데 찍어 놓고 가시면 루트가 쭉 나오게 되고 티맵처럼 이제 그런 것들 안내를 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해놓으면 기사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관광객은 이 손님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시고 또 이제 차량 이동하시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하시는 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나 환전 제가 가장 많이 썼던 게 마이뱅크라는 어플인데 여기 있네요. 이 마이뱅크 어플이 장점이 뭐냐면 예전에 인천공항 환전이 됐었거든요. 말레이시아 돈도 지금 말레이시아 돈이 빠졌어요, 지금요. 올 여름에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빠졌고, 이 개념이 뭐냐면 제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여기 어플 통해서 예를 들어서 2,000불 정도 지금 제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 또 2,000불을 입력을 하시면 2,000불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일일의 한도가 1,980달러니까 1,000불만 한번 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31만 1,910원으로 이렇게 내시면 1,000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디서 받느냐? 인천공항에서 여기 마이뱅크 직원이 와서 전달을 해드려요. 저 누구누구인데요. 저희 인천공항 몇 번 게이트에 있어요. 하면 그분이 전화해주고 찾아와서 여기서 이제 그 달러가 든 봉투를 전달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뭐 주거래 은행이 있고 하면 달러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범용성이 크다 보니까 환전해 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사실 말레이시아 링깃은 이제 취급하는 은행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이뱅크 예전에 그 링깃을 환전했을 때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아쉽게도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지금 이게 1,000달러 할 때 130, 아이고, 1,013만 원이 맞네.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제 뭐 말레이시아 환율을 한번 보시면 거의 기준환율에 육박하거든요. 지금 원달러가 1,301원인데 여기서는 300 여기는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1,311원 정도 되는 거는 10원 정도가 붙어 있는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매매 기준일이고 이게 은행에서 환전했을 때 여기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좀 이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링깃이 안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링깃이 됐을 때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보험 여행자 보험 이제 일단 싱가포르로 입국하기 때문에 코로나 접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은 3만 불 이상, 싱가포르 달러로 3만 불 이상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물론 13세 미만의 아이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13세 이상인데 백신을 맞은 분도 해당이 없지만 어쨌든 그걸 떠나서 해외에서 그 병원을 이용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사실 병원 한 번만 갔다 와도 먼저 뽑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3개월 미만 여행이니까 하시게 되면 되고요. 보험료 했을 때 뭐 코로나19 의료비도 보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공공시설에 물건을 파손하거나 외부 시설에 물건을 파손해도 일정 부분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외 나가서 아이들이 이제 뭐 좀 가는데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디 쇼핑을 가다가 어디 물건을 부순다든지 파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보험 하나 들어두면 그래도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저는 아플 일은 별로 없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험은 이제 한번 가입을 하고 가는 편이거든요. 비용도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제 뭐 가능하시면 굳이 뭐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어플들이 있으니까 여기 제가 언급해 놓은 어플들을 한번 미리미리 설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한 체크카드 준비 이제 뭐 아무래도 현금을 여행자 보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거를 추천을 안 드려요. 뭐 내가 도둑놈이고 소매치기 범이면 관광객을 노리지 현지 사람들 노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현금 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카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삼성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페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지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있는 그런 소매치기범이라면 한국 사람을 노릴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을 노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음,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범죄의 타켓이 1순위가 될 수 있겠죠. 이제 말레이시아도 상당히 안전한 나라이고 경찰 권력이 세기 때문에 공권력도 세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고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처럼 좀 3D 업종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도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있어요.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미 이제
안정적으로 있는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범죄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장 손쉬운 게 이제 이런 소매치기라든지 좀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가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한 5, 6년 하면서 지금 발생했던 사건은 뭐 이제 호텔에서 뭐 금전 분실을 했다는 사건들이 좀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소매치기 미수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날치기, 지갑 날치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뭐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에 워낙 CCTV가 많고 하는데 말레이시아가 치안이 안전해도 우리나라처럼 막 CCTV가 뭐 곳곳에 깔려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고 또 우리는 단기 여행자이다 보니까 그거 범인 찾고 기다리는데 시간을 쓸 수 있는 여유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 말씀은 일단은 현금들을 좀 소지하지 않고 소지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50링기짜리 두 개를 따로 항상 빼놔요. 그 항상 이제 지갑에 이제 현금을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그 100링깃도 아니고요. 한 50링깃짜리 이게 지폐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한 두 장 정도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요. 혹시라도 저는 이제 건장하고 키도 180도 넘고 등치도 있어서 제가 뭐 범죄의 타겟이 될 가능성 높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어찌됐든 모르는 일이니까 56기짜리를 한쪽에다 항상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을 때에는 그냥 이걸 주고 나오려고요. 그냥 아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나쁜 마음을 먹고 뭐라도 하려고 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계속 뒤진단 말이에요. 돈 있는지 없는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50링깃인데 50링깃 두 개면 100링깃이잖아요. 우리나라 돈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3만 원이면 우리한테 뭐 그 큰 돈은 아닐 수 있는데 현지인 특히 이제 그런 취약한 뭐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만 원 정도 100링깃 정도 되면 좀 괜찮은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레이시아 이제 보통 이제 스탠다드한 근로자들 뭐 대학 졸업하고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급여가 지금 많이 올라서 거기도 한 100만 원대까지는 오르는 것 같아요. 뭐 60 예전에는 60만 원 정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돈은 택도 없고 한 100만 원대 이상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 이제 좀 이렇게 좀 소득이 낮은 층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만 원, 60만 원만 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 3만 원 정도 되면 그래도 하루 일당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큰 맘 먹고 나쁜 짓을 하는데 한 3만 원 정도라도 받아가면 그래도 그냥 불안하니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운전할 때 그 경찰이 이제 외국인이라고 이제 그냥 대도하는 트집으로 이제 뭐 뭔가 뭐 요구를 할 때, 그때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줘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뭐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보험용으로 이렇게 따로 가지고 다닌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아직 뭐 작년도 없었고 올 여름에도 그런 일 없었고 뭐 몇 년 동안 그런 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시고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현금을 덜 갖고 다니니까 그러면 돈을 써야 되는데 뭐 신용카드를 쓸 것인가? 전 신용카드도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신용카드가 유출이 되거나 복제가 돼서 해외에서 이렇게 범죄에 집단에게 넘어가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보다는 그냥 ATM기에서 쓸 수 있는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현금을 인출해서 쓰시면 돼요. ATM기 곳곳에 많이 있고 사실 ATM기에서 천링기 한 30만 원 정도 뽑는데 수수료도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ATM기에서 그 바로 현금을 인출하시는 게 오히려 환율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현금을 안 받는 곳이 아직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현금을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뭐 일종의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체크카드, 그러니까 그 현금 비중을 줄이고 수시로 이제 인출해서 이제 ATM기에서 천링기 정도로 이렇게 인출을 해서 쓰시면 일단은 좀 뭐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이제 출장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이제 신용카드로 그 뭐 그랩이라든지 이런 데 충전을 해서 쓰기도 하고 이제 물건 살 때 신용카드를 쓰기도 하는데 올 여름에 이제 한 달 살기를 다녀오신 우리 고객님께서 추천해 주신 그 트래블 월렛이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실제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생각을 잘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어플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예, 트래블 월렛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개념이 뭐냐면 그 실물 카드하고 우리나라 삼성페이처럼 그 모바일 카드를 같이 발급을 해줘요. 그리고 이 카드는 내가 실물 카드를 어플을 시키면 카드를 결제가 안 돼. 카드를 결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해외에서 어디 물건을 샀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조호바로 어디 쇼핑몰 가서 아우 괜찮은 물건이 있어. 우리나라보다 물건이 싸. 그때는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카드를 써야 되겠죠. 이 카드로 가서 뭐 온라인이 되면 모바일 카드로 쓰시면 되고, 예. 모바일 카드 쓰시면 되고, 모바일이 안 되면 실물 카드를 쓰시면 되죠. 실물 카드를 쓰고, 이제 실물 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랑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처음 저도 이제 발급받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실물 카드를 쓴 다음에 안 쓸 때는 어플을 시켜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 카드 번호가 유출이 되거나 하더라도 그쪽에서 사용을 못 하겠죠.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개념 자체가 좋은 것 같고 또 이 개념은 뭐냐면 신용카드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체크카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되면 미국이고 말레이시아를 가게 되면 말레이시아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돈으로. 그래서 1000링겟을 제가 1000링깃을 제가 충전을 해놓으면 제가 충전해 놓은 금액이 29만 5,560원을 입금을 해놓으면 제 이 트래블러 원래 계좌에 1000링깃이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1000링깃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체크카드 쓰는 거랑 우리나라 신용카드 쓰는 것보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해외 사용 수수료가 안 나가요. 일단은요. 이거는 현지에 말레이시아에 내 말레이시아 계좌를 만드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환율이 좀 낮을 때 뭐 환율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300 몇십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295원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달러도 뭐 1,400원 갔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환율이 낮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때 이렇게 말레이시아 링깃을 사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 계좌에다가 사놓고 있다가 이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말레이시아 링깃을 한 5천 링깃을 사놓으면 147만 7,800원인데 이 환율 적용 환율이 295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유리한 환율이거든요. 상당한 유리한 환율로 말레이시아 링깃을 온라인에다가 제가 일단 적립을 해놓는 거고 그 적립해놓은 한도 내에서 현지에서 그냥 체크카드처럼 쓰시면 되니까 행여나 제가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 한도 내에서만 손해를 보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신용카드 같은 거 분실했을 때는 내 신용카드 한도만큼 나가는 거잖아요. 뭐 몇 천만 원 나가더라도 사실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립을 해놓으면 이 한도 내에서 우리나라 한국 계좌에서 내 이쪽으로 옮겨가지는 거니까 쓸 수가 있는 거고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싱가포르를 가게 돼서 싱가포르로 갔는데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US 달러 가지고 있고 말레이시아 링기 가지고 있고 싱가포르 달러 가지고 있고 필리핀 페소 가지고 있고 막 베트남 돈 가지고 있고 뭐 태국 바트 가지고 있고 하거든요. 여행 출장 갔다 오다 보면 남은 돈 이거 아이고 그 얼마 안 되는 거 환전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다 적립해 놓고 나서 다시 인출할 수도 있고요. 되니까 뭐그 싱가포르 갔을 때 카드 쓰실 때 여기도 싱가포르 뭐 1,000달러 적립을 해놓으면 이렇게 되니까 해놓으시고 이 한돈에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음에 들고 실물 카드를 쓸 수 있고 없게 하는 것도 마음에 드니까 요것도 미리 가입해 놓으시면 이거 한 3, 4일 정도 제가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입하고 신청하시고 나면 이거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 요새 좀 해외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이 카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발급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 한번 드릴게요. 예. 그리고 환전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전할 때 가장 팁은 일단은 뭐 US 달러가 가장 US 달러 100달러짜리가 가장 좋고요. 환율이요. 아니면 5만 원짜리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현금 많이 갖고 다니는 걸 일단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뭐 분실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전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 가입도 말씀을 드렸고, 이거 뭐 백신 미접종자, 3만 불 이상 여행자 보험 필수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올 여름에 벌써부터 발생을 했는데 항상 시즌마다 발생을 하는데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공항에 있는 그 티켓팅하는 카운터에서 아예 항공권 발권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보셔야 되고 우리는 싱가포르 갔다가 다시 말레이시아 조호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각각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걸 보셔야 되니까 여권 유효 기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안 남으면 다시 재발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번 한 달 사이에 하는데 언제 들어올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편도 항공권만 예약을 하셨어. 역시 입국이 안 됩니다. 입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출국 자체가 안 돼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고객들은요.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리턴 항공권은 필수이니까 이것도 꼭 준비를 해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이제 비상약품 준비. 말레이시아도 이런 비상약품들 잘 팔고 있고 뭐 편의점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필수적인 약품들 많이 팔고 있는데요. 약이 또 플라시보 효과도 있거든요. 많이 먹어보고 익숙했던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의 효과가 퍼지기 전에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익숙한 그 약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 오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골 가정의학과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가정의학과가 있는데, 그 가가지고 원장님 저희 해외 한 달 살기 갈 건데, 한 달 동안 쓸만한 약 좀 처방해 주세요 하면 이제 그걸 처방을 해 주세요. 단골 같은 경우. 처방을 하면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약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협조가 되는 약, 뭐, 이렇게, 뭐, 가족 수치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있는 분들은 가서 부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없으면 약 가셔가지고, 일단은 이제 소화제, 지사제, 해열제, 진통제, 특히 이제 해열제 같은 거 필요하고, 소화제 정말 필요하고요.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오시고 그 외에도 좀 더 친숙한 약들은 여기서 좀 구매를 미리 해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시간 이제 1시간 20분 정도 됐는데요. 좀만 더 참아 주시면 일단은 뭐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로 대부분 들어오시게 되고 스텔라 고객님들도 대부분 다 싱가포르로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레이시아는 일단 모든 코로나 방역 지침이 다 종료가 된 상태이고요. 싱가포르는 이제 1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없고 13세 이상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이제 백신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뭐 13세 이상은 백신을 맞았으면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백신을 안 맞았으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요 입국 방역에 대한 정책은 저희는 유학원이지, 여행사지, 저희가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지침이 되는지. 저희도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 나와 있는 공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 나라에 있는 그 대사관조차도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할 권한은 없어요. 모든 해석의 권한은 싱가포르 행정당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단 편의상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 그 방역 시스템들은 계속 변경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적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내가 이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봐야 되지. 저희가 이게 된다 안 된다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책임 못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는 이거를 뭐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곳이지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저희는 아무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뭐 지금 들어가시는 고객들 보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요대로 맞춰서 가셨을 때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되 꼭 살펴보시라는 거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마 뭐 실내 마스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실내 마스크 제한도 아마 뭐 폐지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뭐 코로나는 뭐 예고하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고 안 하고 왔듯이 제가 2020년 1월 달에 골프 좀 한번 배워보려고 어디야 어디야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아주 좋은 뭐 잭 니콜라스인가 거기가 설계한 아주 큰 규모의 골프장에 보면 드라이빙 레인지가 이제 필드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 한 달짜리를 끊어놨는데 두 번인가 세 번 가고 바로 거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가지고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3일 쓰고 나머지 하나도 못 쓰고 지금 버려져 있는 그 회원권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코로나는 예고하지 않고 찾아왔었고, 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예고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수도 있고 뭐 변종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다들 이제 뭐 어느 정도 겪어왔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런 규정들이나 그런 지침들은 바뀔 수 있다는 것들 항상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어서 9번 같은 경우에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항상 대사관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 제가 올려놨는데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전에 처음 저희 서두에 말레이시아 조우바로 한 달 살기 지도 올려놨으니까요. 일단 요거 살펴보시고 하시면 일단은 뭐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스텔라 국제학교 영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해주고 만들어서 단독으로 운영을 하다가 스텔라 국제학교에 넘겨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처음에는 우여곡절도 많았고, 처음에는 학교가 막 완공도 안 됐는데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진행도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좀 힘들었고 골탕도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 지난 여름에도 단독으로 이제 주간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올 겨울도 이제 학교에서 다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학교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또 현지에 한국인 그룹들이 계셔서 거기서 같이 조인을 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크게 문제 없이 무탈하게 잘 운영을 해왔고요. 그 이전에도 이제 무탈하게 잘 뭐 그럭저럭 운영이 되어 있던 프로그램이고, 특히 이제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좀 그래도 괜찮은 이제 국제학교 이제 그냥 영어 캠프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1월 1일 날 입국을 하게 돼서 1월 28일까지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머무르게 될 거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쿠알라룸푸르 잠깐 갔다 오고, 싱가포르도 갔다 오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도 좀씩 갔다 와야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도 한 달 정도 이렇게 조호바루에 있다가 차량 렌트하고 숙소 렌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며 가며 마주치면 어쨌든 제 얼굴 보셨으니까, 저는 고객님을 뭐 얼굴을 모르지만 고객님께서는 제 얼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아는 척 해주시면 뭐 차라도 한 잔 더 대접을 해드리고, 내가 뭐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부디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없이 잘 생활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은 1시간 25분 됐네요. 예, 오랜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질문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일단은 채팅에 나와 있는 질문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음소거 하셔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일단 만족해도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일단 말레이시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